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부메랑의 법칙이 등장하였다. 러시아에서는 현재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이제는 부메랑의 법칙으로 지난 몇 주 동안에 우크라이나의 애국단체들은 아주 열광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들어온 공격으로 주유소가 파괴되고 기름을 주유할 수도 없고 러시아는 극도의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크림반도는 완전히 고립되어서 시민들이 탈출을 하고 있다. 이러한 허황된 선전을 하면서 열광을 하였는데 이제는 절망으로 바뀌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광을 하였던 우크라이나의 애국단체들이 그 열광이 지지난주부터 혼란 상태로 빠지더니 지금에 와서는 절망의 상태로 빠졌다고 러시아 전황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소위 그 우크라이나 애국단체들은 이제 저 러시아 놈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전쟁을 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러시아를 비난하고 있는데 특히 그 최전선 우크라이나 도시에 있는 주민들은 완전히 통곡 상태에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러시아는 이제는 크림반도의 충격에서 벗어나 크림반도의 주유소 3분의 1 이상이 정상 영업을 하고 있고 세바스토폴에서는 주유량을 한 차량당 20리터에서 40리터로 증가시켰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수미 지역에 있는 주유소는 모두 파괴되어서 완전히 주유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하리코프 지역, 자파로제, 드네프로페트롭스 지역의 주유 상태는 현재 최악에 이르렀다. 거의 차량이 주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하리코프에서 드네프로페트롭스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한 우크라이나 시민이 찍은 영상입니다. 이렇게 기다란 하리코프에서 드네프로까지는 수백 킬로미터의 고속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가고 있는 동안에 주유소가 모두 파괴되어서 주유를 할 수 없다고 자기가 운전하면서 지나가는 길거리에 주유소들이 파괴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수미 지역은 현재 주유소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이쪽 지역에서는 차량의 주유가 완전히 불가하고 전선에서 필요한 유류도 현재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도 우크라이나 언론에서 보도한 겁니다. 하리코프 지역에서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그 지역 주유소와 거기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이 20대가 모두 다 파괴되는 장면을 이렇게 사진으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영상 매체입니다. 또한 지금 보시고 계시는 영상은 체르니코프 지역에 가스 배급소가 있습니다. 가스 배급소. 이 가스 배급소를 러시아의 계란2 타입 가지고 공격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우크라이나의 가스 저장소가 폭파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수미 지역입니다. 변전소를 파괴하는 장면인데 110kV짜리 변전소를 계란4의 드론이 이렇게 파괴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은 보시고 있으며 이 수미 지역은 현재 전력이 공급 중단되었고 우크라이나군의 작전에 필요한 전력도 현재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참으로 안타까운 영상입니다. 키예프에서 어제 일어난 영상입니다. 이 운전사가 이 트럭 운전사입니다. 이 트럭에 드론이 폭파되었는지 화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트럭을 계속적으로 뱅뱅 돌면서 뒤에서 자기 차의 뒤에 화재가 있는데 이 트럭을 화물 그 컨테이너 트레일러하고 분리시키려고 계속 뺑뺑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트레일러를 본차량 분리하려면 킹핀이라는 것을 뽑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뽑지 않고 계속 뱅뱅뱅 돌리는 것을 보고서 다른 운전자들이 말합니다. 아마도 트럭 내부에 있는 그 화물을 어떻게든지 회전시키면서 분리시켜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리고 지금 저 운전사의 절박한 심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도 이 화물차는 개인 차주로서 저 운전자가 이 차의 소유주 같다. 그래서 기필코 화물이라도 건지겠다고 저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목숨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량을 계속 돌리면서 이 화물을 어떻게든지 분리하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민들도 참으로 안타깝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양쪽 모든 국민들은 불쌍한 국민들은 이러한 그 전쟁의 참화 속에서 참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러시아 측에서는 이렇게 우크라이나 화물 차주의 절박한 그러한 몸부림을 영상으로 보면서 많은 동정을 하는 댓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화면은 역시 계란에 의해서 이제는 파블로그라드 화물차가 집단적으로 파괴되는 영상입니다. 이 파블로그라드는 드네프로페트롭스크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는 가장 중요한 커다란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바로 슬라반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를 넘어서 수백 킬로로 우크라이나 본토로도 나갈 때 있는 도시입니다. 파블로그라드. 이 파블로그라드에도 러시아는 계속적인 드론 공격을 하면서 인프라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파블로그라드가 만일 러시아군이 점령하게 된다면은 그러면 그 지금 현재 대치 중인 슬라반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는 완전 포위되는 거와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제2의 강력한 산업도시인 드네프로페트롭스크가 직접적인 전선의 접촉선에 놓이게 된다고 전황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의 사령부에 있는 대변인의 메시지라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곧 수미 지역의 주유소들을 공격할지도 모른다. 이것이 지금 발표된 날짜가 2026년 7월 5일 어제 오후 2시 20분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이 발표한 사람은 수미 군사 당국자라고 하는데 이미 수미 지역은 이미 모든 주유소가 파괴된 상태예요. 파괴된 상태에 있는데 그때 나와서 지금 비로소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적군이 조만간에 수미 지역의 주유소들을 공격할 계획이 있으니까 준비를 갖춰라. 완전히 이미 일어난 일을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정상이 아닌 이러한 군사 당국자의 입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현재 크림반도의 어제 사진입니다. 112개 주유소가 다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이런 영업을 하고 있다고 크림 에너지부 장관이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가 영업을 하고 있는지는 그 공식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러시아는 현재 차분하게 원유 주유소가 정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현재 러시아는 부족한 가솔린을 타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벨라루스 쪽에서부터 많은 수입을 하고 있고 일부는 카자흐스탄에서도 수입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현재 러시아는 점점 이러한 그 정상화의 분위기로 우크라이나군 드론에 의해서 파괴된 유류 저장소나 가솔린 주유소들이 다시 재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철도 운송입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에너지 인프라 시설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물류 시설인 철도 운송 차량에 대한 공격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하리코프 지역에 있는 철도 기관사의 파괴 모습이고 볼타바나 수미 지역도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답니다. 하리코프 지역에 있는 철도 기관차와 철도역을 공격하는 영상이 지금 이렇게 SNS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영상은 러시아의 새로운 드론입니다. 게베라 드론이라고 하는데 이 드론은 새로운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유소를 공격하는 장면인데 이게 체르니코프에 있는 주유소를 공격하는 장면이라고 하는데 이 주유소를 파괴하면서 그 시스템의 제어 인터페이스가 부분적으로 양쪽 화면을 본무로 해가지고 동시에 드론 조작자가 어디를 어떻게 공격하는 것이 정확한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시스템을 게베라 드론에 설치했다고 또 전문가들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 콘스탄티노프카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전사자 시신을 교환하자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군은 아직까지도 콘스탄티노플이 우크라이나가 장악하고 있는 도시다라고는 허황된 선전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 콘스탄티노프카에서 서로 사상자 시신을 교환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교환할 당시에 외국 약 20여 개의 언론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시신 교환하는 장면을 찍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실제로 진짜로 이 콘스탄티노프카가 누가 점령하고 있는지 누가 장악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이렇게 국방부에서는 정식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러한 제안을 우크라이나는 거절했다는 보도가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가 이 콘스탄티노프카가 함락되었을 때 이 소식을 듣고서
완전히 통제불능의 광란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고서 제정신이 아니라 의료진까지 출동하면서 그를 진정시켜야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르스크 참모총장과 페도로프 국방장관을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그런데 지금 시르스키는 이미 6월 초에 콘스탄티노프카의 함락 가능성을 젤렌스키에게 보고하였고, 그 당시 젤렌스키는 강력하게 이 도시 사수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일 모레 나토 정상회담이 이스탄불에서 개최됩니다. 이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전쟁에서 현재 승리를 하고 있다라고 트럼프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콘스탄티노프카가 함락되었으면 안 되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젤렌스키의 목적은 미국을 동맹국 연합에 다시 합류시켜서 러시아를 물리친다면 세계 역사상 최초로 러시아에 대한 승리를 우크라이나에서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승리 제안서를 트럼프에게 제안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노프카가 이렇게 함락이 되고 또 푸틴이 전선을 방문해서 전선 보고를 듣는 장면도 나왔으며, 어제는 트럼프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푸틴과의 1시간 반 동안의 장시간 전화를 했던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젤렌스키나 나토 측이 계획하였던 이스탄불 계획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가 제 아무리 흑색전쟁을 하여도 러시아가 오히려 돈바스에서 진격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고, 그리고 아무리 대대적으로 홍보되는 드론 공습의 선전도 이제는 효과가 없게 됐다고, 그래서 젤렌스키는 격분하였다는 보도들이 일부 소식통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 전황 분석가들은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 전에 서방과 우크라이나에서는 도발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벤트성 도발을 할 것인데, 그런 도발의 한 종류로 크림 지역에 특수부대가 침투하거나 아니면 러시아 영토에 공격이 더 가열화될 것이라는 그러한 징후가 있으므로 이러한 도발에 주의하라는 경고들을 전황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콘스탄티노프카가 해방된 직후에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군인의 시신을 인도적으로 교환하자는 그러한 제안을 하면서 국제 기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그 총참모부의 소식통에 의하면은 콘스탄티노프카에는 원래 병력이 약 1만 명 정도였고, 일부 병력은 이미 드루시코프카를 철수해서 후퇴해서 재정비 중이라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남아있었던 포위 고립되었던 우크라이나 병력이 약 5천에서 7천 명이 있는데, 이 병력들은 현재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포로로 잡혔던가 사망하였던가 전투 중에, 아니면 어디론가 탈주해서 도주를 하고 있다고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전선 지도를 보시면 콘스탄티노프카를 완전히 점령한 러시아군이 드루시코프카로 진격하고 있는 전선 지도가 이렇게 정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제 푸틴과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 콘스탄티노프카의 점령은 이제는 워싱턴이 전선에 대한 전환점을 인식하게 만든 결정적인 신호였다. 미국이 먼저 통화를 제안했다는 것부터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러시아의 돈바스 진격이 이제는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라고 전황 분석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워싱턴의 주요 과제가 이제는 더 이상 러시아의 진격을 막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략 기반이 되었던 전체 구조가 추가적으로 파괴되는 것을 막는 아주 시급한 그러한 위치에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은 미국의 의도대로 되지 못할 것이며, 전선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진정으로 전선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가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다라고 전황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미국이 다시 한번 앙커리지 정신을 들먹이면서 과거처럼 돈바스를 우크라이나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휴전을 하겠다는, 평화를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은 이제 러시아에서는 좀 더 앞으로 나가서 돈바스 지역뿐만이 아니라 드네프로페트로브스크, 하리코프, 수미 지역까지도 더 영토를 넓히는 그러한 제안이 향후의 평화협정의 기본 과제가 될 것으로 전황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은 어제 일요일 날
얄타, 이 크림반도의 남단에 있는 얄타입니다. 이 해수욕장인데 이 얄타의 지금 전경을 여러분들은 보시고 계십니다. 이 현재 얄타 이 크림반도의 해수면 온도가 24도, 아주 따뜻해서 수영하기 아주 좋고 해수욕하기 아주 좋은 온도이면서 관광객 수는 지난해 6월 대비 40% 이상의 관광객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군이 그렇게 선전을 하면서 드론 공격을 해서 이제 크림반도의 주민은 다 대피 탈출하고 있다는 그러한 서방 선전의 보도와는 달리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러한 이 얄타 시내를 보시면 모든 러시아의 시민들이 여름 휴가를 현재 크림으로 와서 휴가를 보내는 장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 얄타 지역은 크림반도 남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8선을 분리한 얄타 회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났으며 본인도 몇 번 가봤지만 여기서 과거에 처칠, 스탈린, 루즈벨트가 얄타 회담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38선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종전협정을 여기서 이 지역에서 했다고 해서 이 얄타 회담이 일어난 장소가 계속적인 박물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제 얄타 지역의 영상을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지금 이곳이 우크라이나군의 치열한 드론의 공격으로 파괴를 당하고 있는 지역인지 아니면 이렇게 평화스럽게 러시아가 이러한 전쟁 속에서도 시민들을 지키면서 여름 휴가를 시민들이 보내고 있는 이러한 크림반도를 영상으로 보시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